반기문 전 총장 지난주에는 대외적인 성과들 네. 과연 어떤 평가를 받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고 예. 이어서 이제 지난주에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게 뭐냐면 그렇다면 조직 대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조직 UN이라는 거대한 조직 직원이 4만 명이 넘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4만 명이 좀 넘습니다. 4만 4천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세계적인 조직인데 이 조직을 과연 잘 다루었느냐 네. 행정적인 업무적인 능력은 어땠느냐 이걸 한번 따져보겠다고 그렇죠. 예고하셨는데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이제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을 이끌려면 아무래도 그 행정 능력뿐만 아니라 정치 능력도 같이 겸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 다루는 능력도 중요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반기문 전 총장이 국내에 들어온 지 한 열흘이 좀 넘었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가는 데마다 실수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다른 검증도 필요하지만 그 예를 들어서 서민다운 행동을 하신다, 서민과 뭐 결을 같이 하신다 하시려면 그 정치적인 준비도 같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근데 뭐 그 보도가 팩트가 아닌 보도를 냈다는 이유로 이제 그 기자들을 향해서 좀 나쁜 말을 한다던가. 나쁜 놈들이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랬죠. 뭐 직접 대놓고는 안 했지만 그 다 들리게 하면은 뭐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 하필 또 물을 마셔도 외제물을 마십니까 또. 그리고 지폐 2장을 그 끼워 넣는 뭐 이런 거라든가. 자잘한 실수. 사실은 저는 첫 대응 그 처음에 왜 10,000원권 2장 네. 밀어넣었을 때. 네.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 직전에 그 일하는 숫자 2명의 이제 표를 끊어내서 일하는 숫자를 눌렀는데 그걸 보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2장을 한꺼번에 넣은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러니까 처음에는 1 눌렀다가 예. 그래서 한 장을 넣으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옆에서 아마 박진 전 의원이 2명이시니까 2를 눌러야 된다 하면서 네. 그렇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라고 누르고 2장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한 거죠.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또 저는 이해도 가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비행기에서 10몇 시간 타고 내렸는데 막 사방팔방에서 카메라 찍고 막 그리고 이 기계도 처음 보고 그러면 이 누르면 10,000원짜리 2장 물론 그런 기계는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일본에는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걸 이제 그냥 간단하게 실수였다라고 하면 그리고 아유 저 바보 같죠 이렇게 한마디 하면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저런 실수도 하는구나 하고 하하 웃을 텐데 네. 그걸 정색을 하고 해외 시스템과 달라서 하는 순간부터 저는 망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금이 환영이잖아요. 네. 아마 자연인으로 돌아왔으면 그 금이 환영을 모두가 그냥 무조건 반기기만 했겠죠. 근데 돌아올 때부터 대선 후보로 돌아왔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이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나 없냐를 계속 보는데. 그렇죠. 근데 그 시각 아래서 그런 실수를 그렇게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 대응이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실패하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반인으로서 혹은 뭐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런 귀국이면은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본인이 스스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 대선 출마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뭐 공공연하게 밝힌 상태에서 그 입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서민처럼 그래서 서울역에 가겠다. 근데 서울역에 정작 가면서 노숙인들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의전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물론 공항에서 의전을 받지 않았죠. 근데 그건 못 받은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요구했는데 못 받았다고 요구를 했는데 못 받은 거지 그 요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잘한 실수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과연 단순한 실수일까 아니면은 이 그 반기문 전 총장 본인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만약에 그런 걸 보려면은 유엔 사무총장 당시 10년 동안 어떻게 그 조직을 그렇죠 이끌어왔는가 이걸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우리가 이제 반부패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반부패. 왜냐하면은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 시국을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그 드물게 정말 이번만큼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정의 한번 제대로 세워보는 걸 보고 싶다. 그런 게 압도적인 여론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에도 보통 과거의 시대 정신 이런 거 물어보면 뭐 양극화해소라든가 네. 또는 뭐 경제가 항상 앞섰어요. 네, 경제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정의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잘못됐던 게 기본적인 정의가 지켜져서 지키지 않아서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걸 몸으로 깨닫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선을 출마를 준비를 하셨다면은 이런 그 국민의 열망도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유엔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처음 임기를 시작할 당시 10년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임 그 코피 아난 총장 당시에 정말 그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본인까지 연루가 된 어떤 그 부패 사건이 큰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반기문 총장이 처음 직무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외신 언론이라든가 이제 그 크게 그 유엔에 요구한 게 뭐였냐면은 말 그대로 그 반부패, 그다음에 정의를 세워달라. 그렇죠. 유엔 사무국의 어떤 그 대폭적인 그 개조 작업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한 일환으로 본인의 재산을 공개를 한다든가 그 사이트에다가 물론 그런 일은 잘한 것이죠. 과거 사무총장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근데 구체적으로는 안 했어요.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안 하고 그냥 대략적인 것만 하고 아파트 뭐 그다음에 토지 뭐 이런 거 하고 있다. 액수 없이. 나중에 이제 언론들이 그 대충 이 추산을 해서 액수가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했었지. 근데 아무튼 시도 자체는 좋았는데 근데 이게 그것만으로 불충분했었던 거고 이 제임스 와스스트롬이라는 그 코소보 당시 그러니까 코소보가 그 옛날에 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이 하기 직전에 굉장히 그 혼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엔이 관리를 해주는 그런 상태인데 그때 이제 그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코소보의 그 에너지 장관이 어떤 그 이권 관련된 어떤 걸로 인해 가지고 청탁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해가지고 14억 원이 넘는 돈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자기 상관이 그런 걸 하는 거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거를 폭로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코소보에 있다. 그랬으면은 내부 고발이죠. 내부 고발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보호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유엔 윤리국으로부터 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유엔에서 감찰실이 있고 윤리국이 있는데 감찰실 같은 경우에는 사무총장 직속이 아니고 약간 독립적인 기구거든요. 근데 윤리국은 직속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무총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근데 유엔 내부 고발 아프리카에서의 그 유엔 그 평화유지군 아프리카에 가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있었어요. 내부 고발할 때 마찬가지로 내부 고발한 직원을 징계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그 징계하는 사유가 뭐였냐면은 그거예요. 그 내부 기밀 문서를 위출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그 십상시 문건, 정윤회 문건 때 적용했던 논리죠. 그게. 네. 그러니까는 그 똑같은 논리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 뭐가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데 이게 딱 여기다 적용을 시켜야 될 말 같은데 아니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유엔이 개혁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부하 직원들이 하자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부 고발자를 해고시키고 그 파면시키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당시 그것 때문에 외신들로부터 굉장한 많이 그 비판을 받았었던 그렇죠. 거죠. 그 유엔의 그 말씀하신 내부 감찰실의 실장이 잉가 브리트 알레니우스라고 스웨덴에 굉장히 잘 나가는 감사원장 출신이죠. 스웨덴에. 네, 스웨덴 감사원장 출신. 이분이 이 문제로 내부적으로 계속 다투다가 잘렸죠. 그렇죠. 네, 잘리면서 책을 써요. 그렇죠.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뭐라죠? 요약하자면 기회주의적이다라고 해석돼. 그리고 책 제목이 더 찬스. 네. 그러니까 그 찬스라는 인물을 이제 그렇죠. 그걸 이제 반기문 이슬람 총장의 아라한 인물인 캐릭터가 있거든요. 뭐 그러면서 하여튼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갔죠. 국제적으로. 그렇죠. 반기문 총장 어떻게 저런 사람이 총장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거의 막말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알레니우스 그 감찰실장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에서 아무래도 이제 더 독립적인 자유롭게 감찰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직속 산하가 아니라 약간 독립적인 성격을 부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하고 진흙탕 싸움을 벌일 정도로 치고받고 그리고 이 알레니우스 실장 주장에 따르면은 반기문 총장이 당시에 자신 외에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 직속으로 감찰본부를 또 하나를 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과 약간 비슷한. 그러니까 상당히 유사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프랑스에서 파견된 유엔 그 평화유지군 네. 프랑스 아프리카에서 또 이상한 아동 상대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성적 학대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 물론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부패 차원에서 내부 고발자를 처벌한 그쪽으로도 연결이 되지만 인권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인권 의식에 대해서도 사실 그 외신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예멘에서 아이들이 작년에 숨진 60%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시 이끌었던 중동 연합에 의해서 이제 당한 그런 이제 희생자다 이런 그 보고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비난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거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유엔의 인권 기금을 제일 많이 내는 거죠. 그렇죠. 굉장한 물주예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거의 보도가 안 됐는데. 외신에서는 많이 다뤄줬던 얘기입니다. 네, 반기문 총장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큰 어떤 사건이었던 거고, 물론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반론도 있긴 있어요. 좀 억울한 측면이라 굳이 이제 반론을 해드리자면은 사실 돈을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는 해주고 대신에 나중에 이걸 폭로를 해버렸죠. 이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빼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이 약간 엇갈린 반응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좀 망신이라도 줬으니까 그건 잘한 거다. 뭐 이런 이제 평가도 있었고. 근데 그게 그만하죠. 할 말이 많은데 왜냐하면은 반기문 전 총장 귀국 이후에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이제 뭐 그런 의미도 하도 그동안 좋은 뉴스만 나왔으니까. 네. 아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가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걸 이제 주로 소개하다 보니까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비판만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될 수 있으니까. 네네. 좋은 점 하나를 얘기하고 네. 다음 주 3부로 또 이어가죠. 그래야 되나요? 네. 좋은 점 반기문 사무총장의 장점. 네. 기가 막힌 관운. 관운. 관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요? 김영삼 정부 때에 그건 좋은 점이 아니라 하긴요. 운을 이길 수 있는 자 누가 있는가? 그렇죠.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대단한 이제 어떤 찬스죠 한마디로. 김영삼 정부 때에 청와대로 들어갔던 어떤 그런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박진 전 의원하고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인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그런 거. 그 다음에 사실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과정도 시간이 좀 있나요?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니, 20초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아주 방송에서 처음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하죠.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건 다음 주에 하고. 예고를 아주 재밌게 하시네요. 아니, 반 총장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워낙 오래 유엔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네. 의외로. 우리가 안 알려진. 굉장한 성실한 사람이고. 자, 반기문 전 총장의 좋은 점, 나쁜 점 혹은 뭐 부족한 점, 비판할 점 계속 앞으로 르몽드 디플로마